자본시장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만을 위한 건 아니고 저희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혁신기업, 혁신성장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기대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축사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K자본시장 특위위원장 우경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함께 한국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컨퍼런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여름 때는 이름이 코스피 어떤 특위위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문제식에서 시작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 일관되게 가자 그런 취지로 바꿨습니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최근까지는 그 자본시장을 흔드는 변수는 중동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바라보는 것은 유가하고 환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 자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저희는 한국 자본시장의 중동변수 빼놓고는 기본적인 기초체력,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체력을 구성하는 건 첫 번째 요소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자본시장 정책이 바뀌지 않았고 일관되게 가겠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아직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바뀌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변수로서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과도기적 상황은 부득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만 놓고 보면 저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예측하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 개혁, 자본시장의 선진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작년 9월, 8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유지되겠어? 또 제대로 가겠어? 실제 시장에 호응하겠어?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들에 저희들도 늘 의문과 회의와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했고 그 결과로 시장의 지지와 연대 참여가 만들어져서 함께 시장 참여자와 정부가 또는 이 정책이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를 신뢰를 획득해 보는 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또는 민주당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 그럼 뭐냐? 앞으로도 어떤 걸 유지할 거냐? 이런 질문들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의 변력정책 10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변력정책 시도 같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승계하고 더 레퍼런스 참고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거 일관되게 그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주주들 중에서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한국 자본시장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배구조 개혁과 수도지 코드가 오늘 컨퍼런스의 주요 의제지만 저희들 특위 차원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핵심적 의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기조를 유지하는 게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큰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개별적 쟁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과 처분에 대한 주주의 참여, 공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가 지금 축적되고 있고 집중투표제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사와 주주의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전투표하는 결과분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비판들을 지금 듣고 있고 임기 단축에 관한 다양한 정관 개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가 이건 제한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 대표성 제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어디까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기되고 있고 기관 투자들 사이에서의 정보 교환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제안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계속 다양하게 형성되고 논쟁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답변하기보다는 그 기조 속에서 사회적으로 시장에서 논쟁이 정리된 의제들 중심으로 하나씩 제도개혁을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 중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사의 주지란 충실 의무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사회적 논쟁을 거치면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한 논의를 좀 차분하게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그 지배구조에 관한 다양한 분쟁을 좀 정문화시키는 상사 전문 법원 뭐 이런 논의도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에서 스트레스 코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방향 속에서 좀 우리 사회의 제도가 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국회에서의 주된 역할은 이재명 정부 또는 이제 그 자본시장 권력 정책이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게 저희들의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특정 후보의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이해관계를 서로 논의를 하고 그 속에 공감 있는 의제들이 하나씩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본시장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만을 위한 건 아니고 저희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혁신기업, 혁신성장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성장을 돌파하는데 자본시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것을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저희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 기대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